NBA 사무국에서는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찍혔다는 게 좀 저는 좀 아쉬운 점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모란트 같은 경우가 친구가 좀 안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리그가 바라봤을 때 아담 실버가 바라봤을 때는 조금 애매한 홍보하기 애매한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대권을 도전을 하려면은 결국 모란트가 1옵션으로서 해줘야 되고 근데 그 생각이 들어요. 사고 치는 것도 비슷하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느바베큐 오늘은 16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하실 또 우리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연길이 형. 안녕하세요. 최영길입니다. 피부가 점점 좋아지요. 피부가요? 할 일 없이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하니까. 석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장석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느바베큐 새로운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가 늘 뭐 전문가들 모시지만 사실 함께하는 이 뉴페이스도 제야의 고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돈치치 얘기를 좀 하다가 돈치치랑 결혼만한 미국인 스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했더니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 그래가지고 반기를 좀 제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요. 자,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조민준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 멤피스를 사랑하는 NBA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그리고 모란트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조민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제야의 고수도 가끔 모셔서 새로운 소리를 좀 듣는 것도 보는 시청자들의 또 재미, 우리들도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농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모셨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말씀이 맞죠? 돈치치를 견줄 만한 미국인 스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 이러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한테? 뭐 맞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일단 차세대 스타를 얘기했을 때 모란트를 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까지 보여준 커리어나 성적으로는 뭐 돈치치한테 안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모란트에게는 돈치치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 화려한 플레이와 스타성 그리고 간지가 있기 때문에 간지가 감히 저는 뭐 돈치치하고 비빌 수 있는 미국인 스타로 자모란트를 추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지금 뭐 모란트를 추천한 이유를 이렇게 뭉뚱거려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표현을 해주세요. 일단은 모란트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좀 사고를 쳐가지고 원래는 되게 사무국에서 밀어주고 있던 차세대 스타였거든요. 예. 뭐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뭐 자이언과 함께 황금 드래프트 1, 2순위로 뽑혀가지고 멤피스를 이끌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화려한 스타일과 뭐 그런 언변 등으로 인해서 인기를 많이 얻고 있었는데요. 근데 총기 사건이라는 그 좀 안 좋은 사건에 휘말리면서 좀 주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에 다시 화려하게 복귀해서 부활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이번 시즌 모란트의 비상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자, 모란트 총기와 관련된 좋지 않은 일 용서가 가능합니까, 최 의원? 그것 때문에 25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죠. 예. 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뭐 스트립바 출연 출연? 출연이 그 출입한 출입. 거에서 약간 좀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고 해서 이미지가 안 좋아요. 네. 사실 그 1984년도에 그 데이비스 턴 총재가 부임하자마자 NBA가 어려웠던 걸 가장 큰 주목했던 게 바로 마약 그리고 뭐 그런 흑인들의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걸 개선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NBA 케어스, 뭐 스테이 인 스쿨 뭐 이런 걸 하고 그 마약 선수들은 곧발로 그 징계를 받게 하는 이런 강화를 하는 이미지 세탁을 하는 그 과정을 엄청나게 거쳤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선수들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아이버슨 이런 선수들을 NBA 사무국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굉장한 스타임에도 자모란트가 사고를 많이 치면서 그 NBA 사무국에서는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찍혔다는 게 좀 저는 좀 아쉬운 점이라고 봅니다. 그에 비해서 25경기 정지면 가볍게 넘어가 싸게 치른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싸게 치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96억인가 아마 날렸을 거예요. 연봉에서. 아, 연봉이 96억. 96억이 날아가고 팀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을 텐데 딱 그러고 부상까지 당하면서 팀이 급상승하다가 약간 그 추세가 꺾였죠. 네, 그게 좀 아쉬웠었죠. 네. 용서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뭐 별거 아니고 누군가 사람을 누굴 쏜 것도 아니고 뭐 아니 그 사람한테 해를 가한 거는 아닌데 다시 인스타그램 그 스토리에 아니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총기를
있었다고. 그리고 그 후에 한 번 더 총기 사건이 아니라 총을 이제 소유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큰 죄도 없는데 총기 그 소유가 허락되는 나라에서 그게 무슨 큰 죄냐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25경기 그 출장 정지가 좀 되게 크게 페널티를 가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브 스턴도 그렇고 이번에 실버가 NBA를 만들려는 이미지랑 많이 멀어지고, 그래서 이제 좀 더 강하게 처벌을 한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도 절대 따라하지 말라. 대중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너무 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NBA 이미지를 위해서, 리그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선수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세게 이런 처벌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달라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주가 하필 그 사진을 찍었던 주가 그게 총기를 소지해도 되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드러내면 안 되는 주라서 아마 좀 더 타격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왜 그랬대요? 혹시 뒷이야기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민주님? 일단은 모란트 같은 경우가 친구가 좀 안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존 팩슨이라고 되게 유명한 놈이 있는데, 유명한 놈이 있는데. 네. 멤피스 현지 팬들도 엄청 싫어하고 좀 어. 가까이 지내지 말라 그러는 좀 안 좋은 부류의 무리들이 있는데, 일단 모란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흑인이지만 그 아버지도 유명하잖아요, 팀 모란트. 근데 이발사 출신으로서 비교적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뭐 흔히 유명한 뭐 드로잔이라든가 그런 선수들처럼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흑인 문화 특유의 그 총기 문화 그런 거에 엮일 그런 거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모란트 자체가 스타일이 조금 까불거리는 스타일 막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또 모란트가 또 그런 거에 휩싸여서 본인도 철없는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란트가 잘못한 거지 민주님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제가 너무 잘못한 것 위축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실드가 불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나아진 면이 보이나요? 일단은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네. 뭐 모란트뿐만이 아니라 멤피스 팀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던 한 시즌이었고요. 모란트가 징계 복귀하고 나서 또 몇 경기 잘하다가 또 시즌 아웃을 당하고, 뭐 팀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부상으로 빠져서 한 해 농사를 거의 망쳤던 시즌인데요. 그것 때문인지 지금 멤피스 구단이나 모란트 본인 스스로도 이번 시즌에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와 난 다시 부활하겠다, 우리 다시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는 그 동기부여로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시즌을 잘 준비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기에, 근데 또 아쉽게도 최근에도 불의의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조금 그렇긴 한데 조만간 복귀해서 또다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팀도 더 잘 나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멤피스가 몇 해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환경이었고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이게 영향이 확실히 큰 거예요. 이 모란트 이런 사고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나가면 멤피스가 언제 한번 사고를 치겠다 그죠. 이런 성적을 냈었는데, 예, 그 이후로 또 부상도 워낙 많았고 주축 선수들이 뭐 한두 명이 다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다치니까, 예, 약간 주춤했는데 올해도 또 모란트가 다쳤고 데스먼드 베인도 막 돌아왔지만은 부상이 있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게다가 서부가 워낙 또 강한 팀이 많잖아요. 그렇죠. 순위가 좀 아쉽죠. 그래서 그러니까 실력도 실력이지만 사실 구단으로 와서는 이미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석환이 올 때 멤피스는 올해 어떨 것 같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그 아이버슨 그 느낌이 많이 나는데, 아이버슨도 그 당시 미국 휩쓸었던 그 힙합 컬처 그 문화를 가장 잘 대표한 선수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스턴은 그거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죠. 맞아요. 스턴이 아이버슨 때문에 드레스 코드도 그 룰도 만들고, 그리고 아이버슨이 40 bars인가 그런 랩을 냈는데 그 가사도 바꾸게 하고, 그리고 또 뭐였더라, 문신을 처음 한 선수는 아니었는데 문신을 이렇게 대중적으로 공개적으로 많이 보여주면서 이런 것도 되게 안 좋아하고, 도나기 전 NBA 심판이 폭로를 한 게 있는데 아이버슨 상대로 일부러 코를 안 부르고, 그리고 아이버슨이 또 이제 크로스오버로 되게 유명한데 약간 캐리가 들어가는 듯한 크로스오버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또 사람들이 스트릿볼, 특히 그때 스트릿볼 그런 컬처에서 유행을 했는데 이거를 캐리콜을 되게 많이 불렀어요, 아이버슨 상대로. 그리고 NBA에서 살짝 하라고 말한 듯한 그런 애매한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도나기 그 심판이. 그래서 NBA에서는 아이버슨을 안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자 모렌트도
멤피스 안에서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선수이지만 리그가 바라봤을 때 아담 실버가 바라봤을 때는 조금 애매한 홍보하기 애매한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두 분의 평이 별로 안 좋은데요.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은 반격의 시간. 이번 시즌에 지금 현재까지 NBA 지금 하이라이트 플레이 중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자모란트의 360도 레이업이거든요. 결국에 사실 물론 사무국이나 뭐 스턴 총재, 뭐 지금은 아담 실버 총재죠. 뭐 총재, 뭐 사무국이 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스타라는 거는 팬들이 좋아하고 팬들이 빠져들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해야만 진정한 스타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언급했었던 뭐 예를 들어서 돈치치라든가 뭐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뭐 요키치, 뭐 요즘 잘하고 있는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라이트하게 뭐 NBA를 즐겨보는 팬들이 보기에는 플레이가 뭐 멋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뭐 농구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 하나하나의 플레이가 너무 매력 있고 정말 잘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근데 모란트 같은 경우는 일단 소위 말해서 요즘 시대가 좀 유튜브 대 쇼츠의 시대잖아요. 그런 쇼츠 플레이에 어울리는 화려한 플레이를 하면서 또 관중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뭐 이런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준다면은 팬들의 여론은 결국 다시 돌아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또 사무국의 생각도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계기로 모란트를 좋아하게 됐어요? 무슨 특별한 뭐가 있나요? 사실 고백하자면 좋아한다 또. 저는 멤피스 팬이지만 모란트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멤피스 팀을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저희 멤피스의 자랑스러운 1옵션이기 때문에 제 새끼니까 뭐 감싸주고 응원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만 그래도 멤피스가 결국에 서부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대권을 도전을 하려면은 결국 모란트가 1옵션으로서 해줘야 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만 이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모란트를 열렬하게 응원하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모란트 덕분에 멤피스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기면은 그 저로서도 너무 기쁜 일이기 때문에 모란트를 열심히 변호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별로 좋아하진 않아. 좋아하는데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응원하는 멤피스가 잘 되려면 어쨌든 모란트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응원한다. 그럼 원래 누구를 좋아해요? 저는 원래 멤피스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지금은 팀을 떠났지만 타이어스 존스하고 그 브랜든 클락의 예전에 모험매미 함천 유행했었잖아요. 그때 멤피스를 보고 완전하게 반해가지고 멤피스 덕질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또 모란트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번 시즌에 근데 실제로도 좀 달라진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게 제 스스로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믿고 다시 한번 응원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점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를 하는지요? 일단 모란트도 본인도 당연히 스스로 느꼈을 거예요. 자기가 한참 이제 리그를 대표하는 차세대 아이콘으로 주목을 받다가 뭐 총기 사건도 있었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 시즌 아웃을 당하고 뭐 팀 성적도 안 좋으면서 뭐 최근에 치고 올라온 뭐 앤트맨이라든가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좀 하입을 덜 받고 있고 좀 멤피스가 잊혀진 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동기부여를 얻었을 테고, 실제로 오프 시즌 준비하면서도 좀 그런 부분을 뭐 우리 팀 같은 경우는 건강을 유지하면은 다음 시즌에 분명히 뭐 서부에서 다시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팀원들을 좀 이끌기도 했고, 오프 시즌에 뭐 신인 이리하고 같이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뭐 시즌을 준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다행히도 뭐 본인도 그렇게 과거 총기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지 그 이후로는 뭐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고 열심히 농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주로 보여줘가지고 좀 팬들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 3자적인 입장에서 그럼 두 분이 볼 때 팀의 융합, 멤피스라는 팀과 모란트가 어떻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어때요? 모란트 중심이니까 어울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근데 구성원들과의 어떤 뭐 인적 융화랄지 이런 선수들과 뭐 관계 같은 거를 보면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이 보이고요. 특히 보면 그 ED나 그 카와무라 유키나 이런 애들과의 관계를 보면 되게 첫 득점할 때 되게 좋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리더의 자질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지난 시즌에도 부상을 당했었는데 올해도 또 8경기 만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못 나오고 있거든요. 멤피스가 항상 보면은 잘하는 선수들이 하나 둘씩 계속 다쳐서 성적이 계속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거기 더 안 좋은가? 그런가? 사실 우리 얼마 전에 시즌 좀 프리뷰할 때
멤피스한테는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진 않았잖아요. 저는 그래도 좀 높이 줬던 것 같은데 3개 줬나 4개 줬나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줬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별로 후하게 줬던 기억은 안 나. 저는 그나마 한 3개 정도 줬던 것 같아요. 별 3개? 3개. 그러니까 3개면 지구 우승 가능한 정도잖아요. 그때. 예. 줬던 것 같은데. 어때요, 석환님은? 저는 멤피스 자체가 그 자모렌트가 있으면 무조건 플레이오프 혹은 컴파까지 노릴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모렌트가 없어도 멤피스는 정말 뛰어난 팀이에요. 이게 타이스 존스 그 얘기하셨는데 2021년, 22년 시즌 때 모란트가 결장한 25경기 중에 그때 멤피스가 20승 5패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주요 인물이 제가 봤을 때는 타이스 존스 때문에 20승 5패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모렌트가 없어서 멤피스가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팀이 아니라 자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포인트 가드만 있으면 공을 잘 뿌려주고 그리고 플레이메이킹 해주면서 필요할 때 뭐 자기만의 샷을 찾는 그런 선수가 있다면 그게 포인트 가드로 있다면 멤피스는 충분히 모란트 없이도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타이스 존스가 그걸 잘 이끌어 줬었고요. 아쉽게도 지금 현재 로스터에는 타이스 존스가 없어서 다른 선수들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없는 만큼 지금 또 루키인 제이든 웰스랑 그리고 스코리 피펜 주니어 그런 자모렌트를 대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지만 그 자리를 조금이라도 메꿀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멤피스는 모란트가 없어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네 동의하고요. 한 가지 또 첨언을 하자면은 작년 시즌에 그 불운했던 부상 때문인지 좀 이번 시즌 그 테일러 젠킨슨 감독이 좀 과하게 좀 로테를 좀 심하게 좀 여러 명을 돌리면서 주전 선수들을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모란트 같은 경우도 불의의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부상 당하기 전에도 평균 출전 시간이 30분도 채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뭐 클러치 게임을 갔을 때 뭐 5분 이내로 들어오면은 당연히 1옵션인 모란트가 코트에 들어와야 되는데 뭐 3분 당기고 좀 뒤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작년 부상 때문에 그걸 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멤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모란트가 없지만 그 덕분에 다른 선수들이 뭐 20분 이상 플레이 타임을 소화하면서 뭐 말씀하셨던 피펜 주니어라든가 루키 웰스나 이디 같은 선수들도 있겠고요. 뭐 제이크 라라비아 이런 선수들이 모두 다 제 몫을 해주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또 베인 돌아왔고 스마트도 돌아왔고 빈스 윌리엄스도 복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란트 같은 경우도 곧 있으면 복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만간 오랜만에 이제 풀 멤피스 전력이 갖춰지면은 더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는 뭐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으로는 어때요, 최현? 실제로 그때 그 모란트가 예전에 빠졌을 때 멤피스가 성적이 좋았을 때 수비 지표가 엄청나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란트가 빠지면서 수비가 되게 좋아졌었어요. 안 와도 되겠네. 그래서 팬들은 모란트가 있는 게 맞나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정규 시즌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근데 플레이오프에서는 아무리 뭐 팀적으로 뭐 좀 수비팀으로 뭐 잘하고 그러더라도 결국 중요할 때 해줄 수 있는 1옵션이 있어야 되고 현 멤피스 로스터에서 그 일반적으로 수비에 균열을 낼 수 있고 이렇게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사실 모란트가 유일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뭐 데스먼드 베인 같은 맥스 플레이어도 있고 뭐 자른 잭슨 주니어도 있긴 하지만 그 둘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직까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란트가 돌아오고 모란트와 팀이 잘 융합돼야 되고 모란트가 플레이오프에서 그럼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야만 멤피스가 서부 대권을 노릴 수 있는 강팀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팀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비 지수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좋아졌고 팬들이 야 모란트 없어도 되겠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란트가 있으면 진짜 보기는 되게 좋거든요. 되게 진짜 화려하거든요. 진짜 화려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버슨이나 뭐 예전 데릭 로즈 같은 선수들처럼 이렇게 팬들을 끌어모으는 능력 있는 선수는 맞거든요. 티켓 파워는 있네. 그렇죠. 근데 또 단점이 아까 플레이오프 얘기하셨지만 플레이오프 때 이 선수가 외곽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좀 먹잇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3점 많이 열어주는 세깅하면서 먹잇거리가 되는 게 좀 극복을 하는 게 필요한데 올해도 3점 슛 성공률이 좋진 않아요. 25.8%. 29.8%. 25.8. 25.8? 네,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오. 근데 재밌는 거는 코너에서 받아먹는 3점 슛은 또 40%가 넘더라고요. 어허. 자기가 드리블 치다 던지는 게 많아서 그렇지. 뭐 잘만 조절하면은 될 것 나머지 같습니다. 기록들은 어때요? 데이터 계속 좀 얘기해 주세요. 모란트가 올 시즌 20.6득점, 9.1어시스트 기록 중인데 최근 4시즌 동안
득점, 리바운드, 스틸, 야투 시도, 그리고 야투 성공, 3점 시도, 3점 슛 성공, 자유투 시도 이게 4시즌 동안에서 가장 낮아요. 커리어 로로 치더라도 턴오버 가장 많고요. 스틸 가장 적고 오펜스 리바운드 가장 적고 그리고 2필드 골 가장 낮고 3점 슛 성공률도 커리어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본다면은 돈치치의 라이벌이 맞냐 이런 의심이 들 정도고요. 그래도 좀 올라간 거는 어시스트가 조금 올라갔어요. 어시스트가 커리어 하이고 자유투 성공률이 커리어 하이입니다. 이 두 개는 그나마 좀 나은 지표라고 볼 수 있고 2차 기록으로 보더라도 그 수비 지표인 DBPM 이게 마이너스 1.3으로 커리어 로우고 VORP도 지난 시즌에는 9경기 뛰면서 0.4였거든요. 네. 그럼 8경기 뛰고 0.2니까 그 VORP라는 건 대체 선수 그 야구의 그 WAR이랑 비슷한 거예요. 예, 예. 대체 선수를 승리기여도. 통해서 음. 하는 건데 그 거기서 지난 시즌에 반토막 정도밖에 안 났으니까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턴오버 비율이 18.6%. 이것도 역시 커리어 로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무리한 추천 아닙니까? 조금 제가 반론이자 변명을 조금 해보자면은 우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체적인 기록이 스탯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을 한 게 맞는데요. 일단 8경기니까 사실 표본이 아직 너무 적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출전 시간이 줄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볼륨적인 부분에서 뭐 득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손해를 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말씀하셨던 다른 부분 같은 경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제 내피셜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멤피스 팬들이나 뭐 현지 팬들도 느끼는 부분인데 최근 경기에서 모란트가 조금 힘을 빼고 소위 말해서 좀 기어를 낮추고 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체감이 되고 있거든요. 좀 뭐 구체적인 수치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 드라이브의 수를 비교를 했을 때 모란트가 최근 3년간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어차피 표본이 적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 이전 두 시즌이랑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뭐 모란트가 드라이브 횟수가 30회가 넘는 선수인데 그게 일단 20회도 안 되고 10몇 회로 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후에 킥아웃 패스가 나가는 비율이 지금 30%가 넘었어요. 그 말인즉슨 뭐 본인이 뭐 돌파를 해서 본인이 득점으로 해결하는 모습보다는 좀 팀에게 좀 더 어시스트를 하고 좀 플레이 메이킹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조금 변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턴오버 같은 부분이 좀 증가한 거는 지난 시즌 멤피스가 어려운 시즌을 겪으면서 이번 오프 시즌에 뭐 이갈로 코치 영입하면서 코칭 스태프를 전체적으로 싹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오펜스 전술이 좀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좀 3점 농구를 했는데 원래 멤피스 같은 경우는 3점 농구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디플렉션 후에 뭐 많이 달리면서 뭐 페인트 존 득점을 노리는 농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뭐 전술 적응 문제도 있을 테고요. 그러면서 따라오는 뭐 속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턴오버가 좀 많아진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결국에는 모란트가 증명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만간 아마 복귀를 할 테니까 좀 시즌이 지나갈수록 이제 팀원들과 좀 호흡이 좀 잘 맞고 전술 적응을 하면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반론이자 변명을 한번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한 점. 드라이브 숫자가 좀 줄었잖아요. 네네. 부상 부담, 부상 위험 때문에 주는 거 아닐까요? 부상 부담도 있을 테고요.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 모란트가 좀 운동 능력이랑 화려한 플레이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훌륭한 그 패서이자 플레이 메이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 결국에 모란트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팀원들과 좀 더 융합이 돼야 되고 다른 팀원들을 살려주는 모습이 더 나와야 멤피스가 팀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모란트가 본인 득점보다는 좀 더 초반에 플레이 메이킹에 집중하고 있는 시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석환님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해요. 이게 일단 잘하는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 모란트가 이번에 패싱 능력이 훨씬 더 늘었는데요. 모란트가 예전부터 이런 패싱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 들어서 더 그게 돋보이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이제 잭 이디라는 그런 버티컬 옵션이 확실히 있고 제이 허프라는 벤치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키가 2m 10 몇 센치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쵸? 네, 알고 있는데 3점도 되게 잘 쓰고 그리고 그 버티컬도 되게 높고 그래서 패싱 옵션이 많아요. 그 플러스 그리고 알다마가 지금 정말 잘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가드로서 농구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는데 가드로서 정말 행복할 때는
돌파를 한 다음에 패싱 옵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행복해져요. 이게 그렇죠. 농구가 편해지거든요. 하기가 수월해지거든요. 근데 모란트는 가다가 이거를 러패스 그냥 위로 주는 것도 아니고 밑으로 언더핸드로 그냥 이리한테 편하게 던지면 아무데나 던져도 솔직히 이리가 다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또 허프가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왼쪽 드라이브 하면서 왼손으로 반대편 코너까지 이렇게 바로 던져서 코너에 있는 뭐 슈터들이 슈터한테 완벽하게 가고, 뭐 왼손 오른손 그 자유자재로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멤피스에는 그 스코링을, 그러니까 공을 득점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이렇게 다재다능한 선수들이 많다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팀이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NBA에. 그래서 패싱 옵션들이 많고 그 정확하게 패스를 뿌려주면 그걸 성공시켜 줄 수 있는 그 선수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난 시즌보다, 그러니까 커리어에서 가장 높은 그 패싱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좋은 것만 얘기하자면 이렇게고, 근데 조금 더 부실한 면을 얘기하자면, 잠시만. 부실하면 네. 얘기하기 전에 네. 왠지 우리 연길이 형은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다는 근데 느낌이 드는데요. ED 들어오고 뭐 허프 같은 빅맨들이 있고 뭐 그런 것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골밑 돌파하는 빈도가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한창 제일 잘했던 때가 22 시즌이잖아요. 그때 뭐 엄청난 활약하면서 그때가 가장 주목도가 높았고 차세대 스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페인트 득점이 16.6점으로 리그 1위였어요. 오호. 2위가 요키치였어요. 3위가 야니스 아데토쿤보. 그런 선수들보다 페인트 득점이 많았을 정도로 돌파력이 좋은 그런 선수였는데, 그런 선수에게 돌파가 줄어든다?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큰 무게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성공률 자체도 많이 떨어졌어요. 10피트 이내 성공률이 지난 시즌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것. 이 선수가 외곽이 안 좋은데 골밑에서 마무리 능력 떨어진다는 거는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기여를 낮추고 하고 있다,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부상을, 비록 지금 뭐 불운의 부상을 당하기는 했지만 결국 멤피스는 이번 시즌 제일 큰 과제가 건강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모란트 개인 스스로도 아마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드라이브인 시도도 줄었지만 인게임 덩크 시도도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의도적으로 좀 드라이브에서 좀 컨택하는 거를 좀 피하고 좀 더 화려한 플레이보다는 팀 플레이에 좀 집중하고 패스에 집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시즌 거듭하면서 뭐 플레이오프를 가거나 뭐 좀 중요한 게임이 있을 때는 여김없이 본인의 그런 장점들을 보여줄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인 횟수가 준 건 드라이브는 안 하는 거다, 못 하는 거다. 둘다 안 하는 거야. ED나 뭐 이런 선수들이 좋았으니까 굳이 깊이 안 들어가도 되고. 그죠. 자, 아까 뭐가 좀 아쉬운 점 얘기하려다가 제가 잠시 중단을 시켰는데, 아, 스타님. 네네네. 그 모란트의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 그 속공이 정말 뛰어난 선수인데 이번 시즌 속공을 지금 7.3개, 그러니까 리그 1위예요. 그런데 PPP가 0.98로 백분위 수가 31.2예요. 그러니까 정말 낮은 그런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게 아까 전에 그 약간 힘 빼고 한다, 약간 그런 거에 조금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좋은 모습을, 이제 부상에서 다시 돌아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피켄롤 볼 핸들러로서 이게 지난 시즌들보다는 굉장히 낮은 5.9개의 포제션을 그 피켄롤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에 비해서 지난 시즌은 12.8이었고 그 전에는 12.4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PPP가 0.79예요. 그게 루키 시즌 후 제일 낮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양을 줄였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내려간다는 거는, 좀 모란트가 다시 부상에서 돌아오면 확실히 좀 보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모란트의 이야기 팀과 멤피스와 연결을 시켜서 했는데, 멤피스라는 팀 빼고 그냥 모란트 개인만 보자면 어떤 장점이 있는 선수인지. 일단 볼맛이 나는 선수죠. 네. 그래서 제가 비교하는 이게 쇼잉이 좋은 선수. 네, 아이버슨이나 뭐 데릭 로즈나 러셀 웨스트브룩 같은 선수들과 비교를 하는 게, 운동 능력 좋고 정말 패스도 정말 멋있게 아까 말했던 간지가 나는 거. 간지. 아이버슨 하면 간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생각이 들어요. 사고 치는 것도 비슷하고. 사무국이 안 좋아하더라도 팬들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선수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렇군요. 점프력이 말도 안 되고 뭐 먼저 떠가지고 뒤늦게 떤 선수 블락하고 뭐 이런 정도니까 뭐 말도 안 돼. 이 주체를 못하는. 근데 이런 선수의 장점이 운동 능력이 그 나이가 들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문제인데 예를 들어 대표적인 바로 웨스트브룩하고 데릭 로즈 부상 이후에 완전히 폼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부상 이후에 약간 몸을 사리는 플레이를 많이 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스타일이 살짝 바뀌어가는 것 같은 느낌 또 드는 그쵸. 것 같기도 네. 하고죠. 근데 그렇게 해도 뭐 팀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나쁘지 않은데 아까 보면 효율성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고. 네. 사실 팀 멤버 구성으로 보면은 우승도 노려볼 만한 저는 멤버라고 보거든요. 데스먼드 베인이라던가 뭐 제이런 잭슨 주니어에다가 뭐 벤치도 괜찮고 신인들도 괜찮고 네. 건강만 하다면은 참 서부의 복병이 될 수 있는 팀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 중심에 자모란트가 있어야 되겠죠. 예. 자, 석환이 올 땐 자모란트는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 선수예요? 모런트가 보기에 정말 간지나고 그리고 멋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NBA 인기가 얼만큼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그리고 차세대 인기로만 봐서는 누구랑 비교해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 선수라 생각을 해요. 농구 실력으로만 볼 때는 뭐 돈치치랑 라이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갖긴 하지만 팬들이 봤을 때 그리고 특히 요즘에 쇼츠 이런 영상들이 유행하는 그런 시대에 모란트라는 선수가 있는 게 참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선수 보는 자체가 재밌어요. 한 시즌 내내 360도 레이업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패스에 집중하다가 가끔씩 그런 거 멋진 거 한번 해주고 그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뭐 모란트 개인만 보자면 정말 볼만 나는 그런 선수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물론 자랑 많이 했지만 그 네. 외에 또 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예. 워크 에틱이 되게 좋은 선수고요. 일단 물론 뭐 총기 사고 그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긴 하지만 좀 선행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멤피스 지역 사회에서 좀 좋은 일도 되게 많이 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잘못을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농구에 집중하면서 뭐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뭐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란트의 모습보다도 뭐 이번 시즌과 다가오는 앞으로도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역시 건강, 부상 문제. 그렇죠.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이게 이 선수가 그 화려한 데릭 로즈가 아니라 그 러셀 웨스트브룩과 비교하는 게 러셀 웨스트브룩도 멋이 정말 많이 하고 정말 화려하지만 사실 그 1차원적인 패스, 멋있는 패스는 잘하지만은 크리스 폴처럼 약간 좀 고난도의 계획되어 있는 패스 이런 거에서는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의 퍼포먼스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외곽도 약해서 수비에 먹이감이 될 수 있고 수비가 바뀌었을 때 과연 정규 시즌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아직 의심이 드는 게 있기 때문에 증명할 게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좀 단편적이네요 스타일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딥하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좋겠는데. 보기에는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멋있는 선수인데 과연 이 선수가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승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이 좀 의문이 되고요. 멤피스라는 시장 자체가 조금 아무래도 좀 작잖아요. 사실 이 팀이 동부에 있어야 될 팀인데 서부에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 거리도 많고 부상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걱정이 되거든요.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시장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 게 좀 아쉽죠. 예를 들어서 아이버슨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라는 좋은 시장에서 있었고 데릭 로즈도 시카고라는 좋은 시장에 있었는데 멤피스라는 시장에서 더 주목을 받으려면 결국 성적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적을 플레이오프에서 최소한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가고 그다음에 언젠간 파이널까지 가고 이러면서 증명하는 길밖에 없다. 네, 그냥 합니다. 멤피스는 계속 좋아하고 모란트는 딴 팀 보냅시다. 뭐 사실 뭐 저는 뭐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현재 멤피스 프랜차이즈 역사상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화려한 스타이기 때문에 저는 뭐 멤피스 팬 입장으로서도 그렇고 모란트 개인으로 봤을 때도 이 멤피스라는 말씀하셨던 작은 프랜차이즈를 이끌고 전 진짜 컨퍼런스 파이널 이상을 가는 모습을 꼭 보고 싶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거를 해낼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면은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히 제가 예언을 해보자면은 이번 시즌 컨퍼런스 파이널 제가 봤을 땐 갈 것 같습니다. 오, 석화님 컴파 간답니다. 이번 시즌에 멤피스 서부에 컴파 갈 팀들이 정말 많지 않나요? 갈 수 있는 팀들이. 네, 민주님의 얘기를 믿어보자고요. 아, 네. 혹시라도 못 가면 어떡하죠? 글쎄요. 나중에 못 가기로 딱 결정이 되면 여기 다시 나와서 단두대 네네. 한번 쏩시다. 네네 알겠습니다. 벌칙을 제가 팬들에게 멤피스 유니폼 하나 선물하기. 네 좋습니다. 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후드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연습복 후드인데 아, 이게 그래요? 좀 색깔별로 제가 안 입고 입는 게 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원하신다면은 뭐 이런 거 경품으로 걸 수도 있고요. 야. 그 외에 다른 뭐 티셔츠 같은 것도 있으니까 제가 뭐 대신 걸겠습니다. 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참 슬프다. 가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못 가면 드리겠습니다. 가면은 뭐 그만큼 잘했다는 거니까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그냥 다시 출연해서 열심히 자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멤피스 응원할 거고요. 뭐 어쨌든 멤피스가 가면 가는 대로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또 이제 지나고 얘기하면 또 얘기거리들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멤피스 이야기를 하러 와주신 우리 조민주님 수고하셨고요. 말씀 주신 대로 잘해서 멤피스가 좀 큰 무대 가서 올해 원한 대로 좋은 성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멤피스 우리 응원 열심히 합시다. 자, 뉴바비큐 오늘 16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